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미 망해버린 개발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과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자가 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개발자가 되고 나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뭔가 벌써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나 뷰나 아니면 백엔드에서는 노드나 파이썬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릴리즈하면서 버전업이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또한 어떤 개발자분과 일하다 보면 대화가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피해야 할 함정들과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처음에 배운 기술이나 언어에만 조금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그 기술이 뭔가 시장에서 유망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트렌드가 바뀌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민감하게 계속 캐치를 하면서 시대 흐름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I/O나 애플 WDC나 AWS 서밋이나 파이콘 같은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메일링 서비스로 일정을 놓쳤을 경우에는 따로 이제 캐치를 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랬었는데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일 때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능을 빠르게 로그인에다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구글 I/O를 보고 이런 기능이 생겼네, 바로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세라나 유데미나 아니면 인프런 같은 사이트에서 그냥 평소에도 계속해서 제가 듣고 싶은 강의들을 결제를 해봅니다. 그리고 별로 내키지 않아도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제가 도커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도커라는 강의가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걸 듣고 나서는 도커라는 강의를 결제하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어떤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커를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갈증 같은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 기술들을 특히나 인프런이나 유데미, 콜세라 이런 것들은 강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들 2만원, 3만원짜리라도 결제를 해서 한번 봐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뒤처지지 않고 뭔가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북스 같은 거 한국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들을 미리 구매를 해서 빠르게 내가 먼저 읽어보고 실제 내 서비스에 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회사의 경우에는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의 작성을 어떤 압박이 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 코드의 뭔가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이 테스트 코드를 처음에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성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코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드가 잘 동작할까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 코드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포하기 전에 어떤 QA 단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막상 이제 QA 가서도 빠꾸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테스트 코드라는 것을 작성을 통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들을 좀 습관을 들여보시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통합 테스트나 이런 것들까지 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유닛 테스트나 펑션 테스트 정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코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코딩을 너무 잘해도 이 사람을 우리가 팀장으로 세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죠. 저도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혼자 일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저의 경우에도 같이 협업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기획자분, 뭐 PM분 아니면 뭐 다른 매니저님 이런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개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골수 개발자라고 하죠. 외골수 개발자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이런 책들이 또 나와 있어요.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했다. 그죠? 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랑 대화하다 보면 뭔가 답답하다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화도 잘 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런 개발자가 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시다가 뭔가 막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따로 뭔가 팀장이라는 직급이 없었기 때문에 CTO님이랑 바로 이제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음도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그 고민을 할 시간에 일단은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피하지 말고 소통을 자주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게 에자일 방법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도 갖고 이런 것들을 하죠. 오늘 어떤 업무를 할 거고 어떤 것들이 좀 막히는지 만약에 회사에 도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개발자 3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테스트 코드를 소홀히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을 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주의하셔가지고 항상 잘 챙기시고 최신 기술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학습하려고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